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우입니다. 올해 62, 평범한 퇴직자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 곁에 있던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면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천천히 그리고 아프게 말이죠. 이건 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과 그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작년 봄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성우야, 내 아버지한테 밥 좀 차려라.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 어머니가 매년 그날만큼은 눈물 흘리며 보내시던 날이었는데 그날 어머니는 마치 아버지가 방금 외출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조금 전에 봤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도 맑고 진지했어요. 혼란스러움도 장난기도 없는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손자 재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자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이 애는 누구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윤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어붙은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재윤이잖아요. 우리 아들. 그래, 그랬던가.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어머니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낡은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성우야, 이게 너지? 내가 이만했을 때 말이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억이 자꾸 도망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아. 마치 물속에서 모래를 움켜쥐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기억할게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마저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을 때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성우야. 왜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짐이 되려나 봐.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인 수진이가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이 약 드셔야 해요. 꼭 드세요. 응, 알았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약은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다시 가져다 드리고 옆에서 지켜보며 드시게 했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밥을 하시다가 불 끄는 걸 잊으셨습니다. 타는 냄새에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냄비는 시커멓게 타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불 켜놓으신 거 모르셨어요? 뭐, 내가 밥을 했나? 수진이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일과 육아, 그리고 어머니 돌봄까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던 거죠. 어느 날 밤 수진이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도 힘들어요. 매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어머니를 탓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모실게요. 왜 다들 나를 걱정하니? 난 괜찮은데.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스스로를 탓하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재윤이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1살, 이제 막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였죠. 아빠, 할머니 왜 자꾸 나를 모르세요? 그냥 할머니 머리가 아픈 거야. 잠시 헷갈리시는 거고 고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할머니는 점점 우리를 잊어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시곤 했죠. 기억이란 게 참 이상해. 필요한 건 사라지고 잊고 싶은 건 또렷하게 남네.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넘어져서 무릎 깨졌는데 그렇게 울면서도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혼자 약 바르던 거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런 건 또렷한데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이상하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니가 잊으신 것들 제가 간직할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고맙다, 성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저를 안고 웃고 계신 사진이 보였어요. 그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어머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시장에 다녀오신다며 나가셨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몇 시간을 헤매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성호야, 미안하다. 길이 갑자기 낯설어져서 그날 저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혼자 나가지 마세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 속 썩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길이 나를 속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 다시 잃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어머니 손목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달아드렸습니다. 그 작은 장치를 채우면서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우리 다 무너져요. 나도 당신도 재윤이도 다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데 보내. 나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요. 우린 한계가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성우야, 나는 언제 집에 가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저랑 같이 사시잖아요. 그래, 그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불안해하셨어요. 30년 넘게 사신 집인데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재윤이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 재윤아? 할머니가 나한테 너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나 할머니 손자인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할머니는 아파서 그래. 할머니 마음속에는 재윤이가 있어. 그냥 잠시 잊으신 것뿐이야. 하지만 제 말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으로요. 같이 있어도 되니? 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하네. 내 손은. 어머니 손도 따뜻해요. 성우야, 내가 다 잊어버려도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지? 그 질문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워할 리가 있나요? 어머니는 제 전부인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잠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와는 며칠 후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화내서. 아니에요. 당신 마음 알아요. 하지만 당신 말도 맞아요.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그럼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볼게요. 낮에만 모시는 곳이요. 그럼 당신도 좀 쉴 수 있고 어머니도 집에서 주무실 수 있잖아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요. 끝까지.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이제 거의 흩어졌어요. 제 이름도 재윤이 이름도 대부분 잊으셨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어머니는 저를 또렷하게 알아보시곤 했습니다. 성우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내가 참 착한 아들이었지.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지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는 조금 더 안정을 찾으셨어요. 거기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셨죠.
집에 돌아오시면 수진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요. 내일 또 가시면 돼요. 수진이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따뜻한 미역국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응, 내 목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누구더라? 얼굴은 익은데. 며느리 수진이에요. 그래, 수진이. 고맙구나.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버티는 거죠. 재윤이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할머니께 자신을 소개했죠. 할머니, 저 재윤이에요. 할머니 손자요. 그래, 손자구나.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예쁘세요. 그런 재윤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자주 하늘을 보셨어요. 참 맑다. 저기 아버지가 있을까? 계실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람. 보고 싶네.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가셨습니다. 대신 손으로 제 손을 쥐는 힘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 손을 느낄 때마다 마치 모든 세월이 다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던 어느 날 어머니의 숨이 가빠지셨어요. 급히 병원에 모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우리 가족은 모두 곁에 앉았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성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움직이며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따뜻하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이불을 곱게 덮어드렸고 재윤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어머니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처럼요.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어머니 냄새가 남아있더군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우야, 내가 늙어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기억이 사라져도 내 마음은 늘 내 곁에 있단다. 너를 낳아서 행복했고 너의 아들을 봐서 행복했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떨리는 글씨였지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성우야, 밥 먹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에 물을 따라 놓습니다. 그 물 위로 햇살이 비칠 때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만 같아요. 가끔 재윤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럼 매일 보고 싶지.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한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수진이는 여전히 어머니 제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 된장찌개, 그리고 흰 쌀밥. 어머니, 잘 드세요.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가고 있나요? 혹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잊으셨지만 제 손을 잡는 순간만큼은 따뜻함을 느끼셨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 목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이름을 넘어서는, 기억을 넘어서는 그 무엇도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아픔을 나누고 같은 사랑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죠. 힘들 때는 울어도 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내도 괜찮아요. 지칠 때는 쉬어가세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께 배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마다 어머니 찻잔에 물을 따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곁에 있다면 사랑해요라고, 이미 떠나보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보고 싶어요라고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